네, 네, 네. 네, 저는 50대 중반에 한국에서 꾸준하게 살고 있는 사람인데요. 오늘의 주제가 북한 인권 토크쇼잖아요. 지금 뭐 국제사회나 대한민국 사회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물론 뭐 인간의 뭐 노동 교화소라든가 강제 부역이라든가 요즘에 탈북민들이 북한에 갔을 때 다시 강제 송환되는 이런 것들은 이제 인권이 심각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 대한민국도 민주화가 되기 전에 엄청난 인권의 문제들이 심각하게 했었습니다. 근데 북한의 인권 문제는 사실 먹고 사는 문제에서 생기는 거라고 저는 계속 고민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장마당 세대, MZ 세대가 느끼는 북한의 인권 문제들이 어떤 것들이 심각하게 우리가 북한의 인권 문제를 알아야 되는 또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되는 지점이 어떤 것들이 사례별로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례를 또 말씀을 하라고 하면 그래도 최근에 온 우리 변윤미 씨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수민아님도 떠나주십니까?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 인간 생활에서 가장 떼어놓을 수 없는 게 먹는 문제예요. 자유도 좋고 여행도 좋고 발언도 좋지만 그 중에서도 배가 불러야 말을 할 수 있고 배가 불러야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인권을 짚는다라고 하면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먹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 먹는 문제로부터 북한 인권이 더 가혹해지는데요. 북한이 배급 월급 안 주고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죠? 저도 그래서 북한에 있을 때 연구실이라는 곳에서 일을 했는데요. 월급이 1250원 정도였어요. 쌀로 계산하면 400g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은 당국에 대고 월급 주십시오라고 하는 사람들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차라리 내가 노력껏 벌어서 먹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중국과 밀부업을 10년 넘게 했습니다. 네, 북한에서 되게 그래도 왔다 갔다 반짝반짝 하던 여자였어요. 하다 보니까 밀무업이라고 하면 불법이잖아요. 그걸 안 하면 내가 죽어요. 인간은 생존 본능이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먹고 살려고 노력하거든요. 계속 10년 동안 다니다 보니까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감옥에 들어가서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맞는다는 게. 그런데 그 매를 1년에 10번 넘게 감옥에 들어가요. 처음에는 그 감옥 문턱이 지옥과도 같았는데 2번 가고 3번 가고 10번 가고 20번 가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늘 먹어집니다. 매가 무섭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지금도 매 순간 느끼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진짜 이 한 몸의 자유라는 걸 흠뻑 가지고 태어나셨습니다. 저는 이 순간, 매 순간순간이 너무 소중하고 진짜 아깝거든요. 그냥 우리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진짜 나라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가족이 행복하면은 나라가 부흥합니다. 일단은 내 가족을 위해서 화목하게 사시고, 가족이 화목하면 나라 일을 생각하고, 나라 일을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북한 인권 역시도 생각하게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북한 인권 얘기는 참 개인적으로 처참한 것 같습니다. 뉴스로 많이 봤을 거예요. 뭐 사형시켰다니 뭐 그런 거는 그가 며칠 전에 있었고요. 그런 얘기는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딱히 없을 것 같고요. 충분히 뉴스를 찾아보면 전문적인 이야기가 나올 것 같고요. 개인적인 이야기로 좀 인권을 이야기해 보자면 저희 어머니가 5살 때 강에 빠져서 돌아가셨거든요. 그 밀수를 하다가 이제 중국에 장사하러 가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제가 20년 딱 지금 20년 지나서 아직까지도 구글 맵에 들어가서 그 산소를 확대해서 확인합니다. 산소가
그래서 저는 참 지금 장마철 싫어하는데 산소가 떠밀려 갈 수도 있고요. 아무도 산소를 관리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 객석에서도 탈북민 분들이 계셔 보이는데 충분히 그런 산소에 대해서는 공감할 것 같고요. 좀 다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이렇게 말이 길어졌는데 그런 사소한 하나하나가 결국은 다 인권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죽어서도 보장을 받지 못하는 살아있는 이야기는 충분히 더 많고요. 이렇게 죽음이라는 걸 받아들이는 거에도 참 존중이 없는 것 같아요. 인권이 그거잖아요. 사람이 당연히 받아야 될 권리잖아요. 저는 그게 죽어서도 사부에도 그 존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어요. 근데 그런 것도 잘 안 되는 건데 거창한 인권의 이야기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정말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네, 마음 아팠던 어머니의 추억을 우리 북한 인권이 어땠는지 그 참혹한 속에서 생계를 꾸리려고 돌아가셨던 어머니의 노력을 이렇게 또 아픈 추억으로 꺼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그 인권이라는 단어가 우리 한국에서 사는 우리 세대들은 쉽게 얘기하잖아요. 뭐 우리 딸내미도 막 어떠냐, 그럼 인권 침해야. 그죠? 무슨 인권? 제가 그러거든요. 그거는 잽도 안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만 북한 인권이라는 얘기는 사실 나오면은 좀 많이 무거워요. 무겁고 어디에다가 참 비할 바도 없이 우리 마음을 묵직하게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이 모든 인권이라는 그 단어 속에는 먹고 자고 내가 누리는 기본적인 3대 조건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는 미성 씨도 그렇고 윤미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나눈 이러한 키워드들 어떻게 인권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우리 한국의 MZ 세대들 얘기를 오늘 많이 못 들었는데 참 이런 부분들이 좀 그렇게 즐겁게 이야기만은 할 수 없는 얘기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돌아가시면은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었지. 예, 이런 얘기들을 북한에서는 참 무겁게 했었구나.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얘기들이 북한에서는 이렇게 있었구나. 이런 생각들을 돌아가서 하시는 계기가 된다면은 참 고마울 것 같고요. 오늘 시간상 관계로 저희들의 키워드를 알아보는 서울살이는 여기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네, 이상으로 키워드로 알아보는 남북의 공감 차이, MZ 세대와 장마당 세대의 또 이야기들, 청중의 또 여러 질문들 함께 받아보면서 조금이라도 북한을 이해하고 북한의 인권이 어떤 것인지 우리와 한 하늘을 이고 살고 있는 이 서울살이를 하고 있는 북한 사람들은 또 어떤 마인드와 생활력을 가지고 있는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사를 마치겠습니다. 귀한 걸음 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조심히들 가시고요. 오늘도 좋은 이야기 나눠주신 우리 패널분들께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